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합창단의 그 반주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연주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난해에도 그 독주회가 있어갖고서 제가 그때도 2024년 반주자님의 이름이 오미나 선생님인데 오미나의 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극히 개인적이지만은 일종의 그 기념일 같이 그렇게 명명을 하고 그때 당시에 연주를 했던 곡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 채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오늘 2025년 7월 7일 날 그 반주자님이 다시 그 피아노 연주회를 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오늘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주할 곡이 이 라흐마니노프라는 그 이제 작곡가가 이제 작곡을 한 그런 곡이 이제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음,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이제 오긴 했는데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띤 그런 음악을 이제 많이 한 분인데 성격은 또 뭔가 그 멜랑콜리한, 우울한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그런 작곡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이 굉장히 컸대요. 손이 크다 보면 이제 뭐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그 광폭으로 다 이제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작곡도 그렇게 그 광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손이 작은 사람은 그 곡을 치기가 연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전체적인 체구에 비해서 제가 피아노를 하지도 못하지만 했다라면은 이 라흐마니노프의 이 곡은 연주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연주를 할 곡목은 스위트 넘버 원 for two pianos OP5 판타지의 타블로라는 그런 그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따 자세하시기보다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수집한 자료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아노 두 대가 이렇게 같이 이제 협연을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저는 그런 거를 잘 못 봤는데 워낙 뭐 이런 음악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런 연주회를 하는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 뭐 엄청 예뻐요 또. 그래서 오미나 반주자님이 그동안 훌륭하게 연습해온 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선율을 선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그 반주자님이 연주할 곡목 그리고 그걸 작곡한 작곡가 이렇게 좀 한데 어우러 갖고서 제가 간단하게 그런 소개 말씀을 이제 잠시 뒤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늘 합창단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반주자님하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음악을 하죠. 정말 참 피아노도 잘 치시고, 그다음에 워낙 또 삶을 성실하게 사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반주자님이 어, 그동안에 연습해온 거를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주회가 되고 또 성공적으로 연주회가 마칠 거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러한 연주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주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라흐마니노프의 그 삶과 그의 음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오미나의 날에 연주가 되는 그 연주 프로그램 중에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가 만든 이제 곡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리고 우선 라흐마니노프라는 그 작곡가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영어 발음을 한다면은 세르게이 라흐마니 노프가 되겠죠. 네. 뭐 우리말로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라흐마니노프 벌써 이제 이 발음을 봤을 때 이제 러시아 사람이죠. 영어로는 이제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라흐마니노프 이렇게 되네요. 한글로 써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러시아어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러시아어를 몰라갖고 어쨌든 저게 바로 라흐마니노프의 그 러시아 이름이 되겠습니다. 출생은 1973년 4월 1일 날 이제 그 출생을 했습니다. 구력은 3월 20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레고리력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4월 1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력이라는 게 음,
율리우스력을 이야기하는 건지,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글쎄 율리우스력을 썼겠죠? 네? 그 구력으로 봤을 땐 3월 20일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러시아 혁명을 10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1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력으로 봤을 때 10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러시아 혁명을 10월 혁명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한 달, 그 갭이 있습니다. 러시아 세미요보 근처의 오메그. 뭐,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자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러시아 사람이에요. 자, 사망은 1943년 3월 28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 hils에서 사망을 했네요. 예. 어, 결국은 이제 밑에 그 이제 국적에서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이제 했는데, 예, 아주 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LA, 로스앤젤레스 그 지역의 베버리 hills. 아, 베버리 hills 굉장히 그 부촌이죠. 음, 전그 잠깐 차를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 보기만 했는데 뭐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많이 있죠. 베버리 힐스, 선셋 거리, 뭐, 하여튼 그런 쪽에 보면은 상당히 부촌인데, 그래도 라우마니노프가 상당히 부유한 상태에서 삶을 마감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우리가 라우마니노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까요? 자, 젊은 시절 라우마니노프의 정열적인 성격은 대인 관계와 작품이 성패에 따른 정서적 불안에 휩쓸렸다. 글쎄요, 상당히 정열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대인 관계와 뭐 이런데 그 뭔가 그 정서적인 불안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뭔가 유아기 쪽부터 성격 형성하는데 이 대인관계가 껄끄러운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1840, 1873년이 73년이죠. 예. 뭐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정만 한번 해봅니다. 뭐 실질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1905년 라흐마니노프는 볼쇼이 극장의 지휘자가 되었고 이어서 미국 내 순회 연주에서 호평을 받았다. 예, 상당히 그 이제 능력이 출중했던 그런 음악가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17년 혁명, 네,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혁명, 10월 혁명이 바로 1917년에 있었죠. 네. 혁명 후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망명길에 올랐고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 여생을 보낼 가정을 꾸몄다. 저때 당시는 그 예, 혁명이 쉬웠나요? 상당히 그 많은 그 서양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그 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도 그렇고. 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영어권에서 살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으며 가족과 몇몇 친구들 속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다. 네, 진짜 뭐 되든 안 되든 막 나가서 부딪혀야지 이제 이 어학이 느는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 뭐 영어권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오랫동안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책으로만 보고 한 공부하는 어학 그 실력을 갖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정말 힘들죠. 예. 그런 걸 극복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걸 이제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정된 그런 테두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고립되게 돼 있죠. 피아노 협주곡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광시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랩소디, 뭔가 좀 미친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그 이제 음악인데 성격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런 성격이 몸에 배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걸 타파하려고 파괴적인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제 분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참 음악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상당히 그 낭만주의적인 그런 그 스탠스를 갖다가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 그런 음악가라는 평이 있습니다. 자,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그 이제 그 다운 백과 위키백과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이 썸네일을 띄웠는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남이네요. 맞아.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음악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흑인 낭만주의 양식을 계승을 했고 매우 풍부한 화성과 감정, 대규모의 오케스트레이션, 서정적인 멜로디가 이제 특징이다. 글쎄요, 음악을 듣고 이제 이 음악이 참 서정적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참 저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그 트로트나 이런 거 대중가요를 들으면 이게 뭐 이런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데 클래식은 그런 것들이 전 잘 안 돼요. 그걸로 봐서는 아직 클래식에 대한 뭔가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더 정진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유의 슬라브적 멜랑콜리. 멜랑콜리 하면 이제 우울이죠. 우울한 거. 멜랑콜리맨이라는 그 이제 팝송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마른 꼬리맨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우울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종교적인 정서,
그다음 기교적 피아노 기법 등이 돋보이며 특히 피아노곡에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네, 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지만은 아주 가슴에 와닿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평가받았으며 매우 큰 손을 이용한 연주 스타일이 유명했다. 손이 이제 크면 큰 그 이 음역을 갖다 다 컨트롤할 수 있게 했죠. 한 손으로. 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같이 작은 손을 가진 사람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연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그 합창단에서도 우리 이 반주자님이 이제 이 라흐마니노프 곡을 연주한다고 하니까 아, 그 참, 그 큰 손으로 하는 걸 해야 되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굉장히 힘들었겠는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했습니다. 쭉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손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손을 이용해서 또 연주를 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고, 또, 그런 그 광대역을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뭔가 그 품격 높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훌륭한 그런 음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낭만주의 막을 내리던 시대에도 정통 낭만주의 정신을 고수하였으며 현대 작곡가들 존 윌리엄스나 조지 거쉬인 같은 그런 작곡가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20세기 클래식 음악사에서 작곡가와 피아니스트, 지휘자 세 영역 모두에서 성공한 보기 드문 인물이며 그의 곡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과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레파토리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네, 그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작품을 보면 피아노 협주곡으로 제 2번 피아노 협주곡 1901년입니다. 그의 명성을 굳힌 대표작으로 러시아 낭만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 3번 피아노 협주곡 1909년에 작곡을 한 작품인데 라흐 3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피아노 협주곡 중에 하나가 손이 컸기 때문에 그 어렵다고 평가를 받는 거 아닐까요, 진짜? 네, 이렇게 그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이 주요 작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관현악과 성악 쪽으로는 교향곡 2번, 1907년 작품입니다. 우울함과 낭만이 섞인 대작으로 인기가 높다. 그리고 섬의 죽음, 1909년 작품이에요. 인상주의적인 분위기의 교향시다. 그다음에 종이 뭐 이 슬레이브 종이 아니고 벨, 땡땡거리는 그 종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시인 에드가 앨런 포의 시를 기반으로 한 혼성합창 교향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앨런 포도 상당히 그 기이한 그런 어, 문학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심리 묘사, 음산하고 괴이한 추리소설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 간단하게 에드가 알렌 포에 대해서 제가 주로를 다뤄놨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독주곡으로 전주곡 오피3 넘버 2 in C 샤프 마이너. 그다음에 하나의 전주곡으로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티드 타블로 회화적 연습곡. 네, 회화처럼 묘사적인 이미지와 감성을 담은 연습곡이다. 그다음에 피아노 소나타 2번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주요 레파토리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이렇게 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라우마니노프 생애의 주요 사건을 보면은 1897년에 교향곡 1번의 초연 실패로 심한 우울증과 슬럼프를 겪었다. 그래서 정신치료를 받았다. 글쎄요, 이래서 그 우울감이 생겼나요? 음, 교향곡 1번 초연 실패. 예, 뭐, 굉장히 기대를 걸었다라면 실패가 가져다주는 상처가 굉장히 크겠죠. 예. 뭐,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보면 수도 없는 상처를 받고 살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또 다 잊게 돼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잊혀지진 않죠. 순간순간 그 치욕스럽고, 그다음에 괴로웠던 순간이 떠올라갖고 또 혼자 치를 떠는 그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17년 러시아 혁명 때죠. 그 이후에 망명을 해서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을 망명을 했다. 이주를 했다. 이것도 생애 큰 사건 중에 하나죠. 망명을 한 것도. 그다음에 이후 작곡보다는 연주와 지휘 활동에 집중하게 되며 작곡가로서의 창작량은 줄었지만 연주가로서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네, 뭐 연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뭐 사실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뭐 지휘자 하면은 지휘만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악기 다 다룰 줄 알고 뭐 성악, 뭐 기악 다 그런 거를 통달한 분들 아니겠어요? 저로서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연주를 할 그 이제 곡이 이겁니다. 스위트 넘버 원 for two pianos, OP5, 판타지의 타블로. 그래서 이게 투 피아노이기 때문에 연주자가 두 분이죠. 예. 포스트 연주자가 최경련, 최경란이죠. 그다음에 바로 두 번째 세컨드 연주자가 바로 우리 반주자 오미나 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1893년 스무 살 정도 됐을 때 작곡한 피아노 듀오곡으로 네 개의 시적인 판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뭐 저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어, 이 방송을 하고 오늘 이제 이 연주에 참석해서 이제 연주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저런 느낌을 느껴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회화적 상상력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각 악장은 문학적 영감을 바탕으로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트 넘버 원 판타지의 탑으로 구성 총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1악장은 뱃노래라고 합니다. 야경과 강가, 은은하고 감성적인 그 분위기가 이제 여기에 배 있다라는 얘기죠. 1악장 들으면서 저 광경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악장, 밤, 사랑,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 네, 뭐 사랑 좋습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좋고, 네, 친구 간의 사랑도 좋고, 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좋죠. 열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표현이 되는 그런 악장이 되겠습니다. 3악장은 눈물이네요. 깊은 비애와 내면의 울림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하게 되나요? 눈물을 또 흘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4악장은 이제 부활절이네요. 러시아 정교회의 종소리와 밝은 희망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이게 로만 카톨릭이 이제 동서로 이렇게 분리되고 비잔티움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죠. 이렇게 와서 비잔티움이 이제 어, 결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또 이제 이 같은 맥락을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 글쎄요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크림반도 쪽으로 갖고 그렇게 이제 모스크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러시아가 제3의 로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어서 읽었습니다. 글쎄 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도 역시 뭐 캐톨릭 네, 그 맥락,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쪽 그 러시아 쪽 사람들은. 뭐 그러나 그게 세계적으로 공인된 얘기인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자, 오늘 뭐 종교 얘기가 아니고 음악 얘기이기 때문에 26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곡은 화려한 피아니즘과 시적 감각 그리고 러시아 정교적 정서가 동시에 녹아있는 작품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후일 대표작들에 비해 더 실험적이고 회화적인 면모가 강하다. 네. 자, 오늘 감상을 하게 될이 라흐마니노프의 스위트 넘버 원 판타지의 타블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말 어, 그 두 분의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눈을 감고 이 내용을 상상하면서 한번 감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최경란 이제 피아니스트하고 우리 오미나 반주자님하고 피아니스트죠. 네. 같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 이 오미나 반주자님 한번 볼까요? 제가 최경란 씨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미나 반주자님이 이제 이렇게 아주 미인이죠. 네. 이게 음, 어떤 그 합창 행사가 끝나고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던 그 사진을 제가 하나 찾아서 올렸습니다. 네. 네, 그다음 자, 오늘의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운드 트랙 오브 서머 더운 여름날에 정말 아주 그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여기 이제 출연하는 분들 쭉 나오죠. 예, 이렇게 오다가 이제 오미나 선생님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음, 이상하네요. 그 최경란이라는 분 이름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좀 밑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오늘 오후 7시 30분 영산 아트홀입니다. 여의도에 있죠. 예. 그 팜프렛을 갖다가 제가 그 이미지를 내려받아 갖고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오미나 선생님이 계시네. 작아갖고 아, 예,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 이 곡이죠. 예. 가만히 있어. 제가 이름을 그 잘못 그 적었던 모양입니다. 최경란이 아니고 지금 그 프로그램에는 서한결로 이렇게 서한결 그 예, 테니스트로 돼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지난해에도 우리 그 반주자님이 그 독주회를 가졌을 때 우리가 오미나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오늘 2025년 7월 7일 오미나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작품을 훌륭한 솜씨로 연주할 것이라고 보고요. 모든 과정이 매우 아름다울 것이며 또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미나 반주자님 그리고 모든 연주자분들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 아니고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연주의 날을 맞이해서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있고 그의 그 일생과 음악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연주회에 대한 그 팜플렛 그 내용과 함께 그다음에 오늘 연주를 하실 오미나 관주자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